아직은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입니다. 그래도 판결문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로 대장동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유입됐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판결문 분석만 해보면 우선 148쪽인데 아까 이현정 의원 얘기했지만 본인, 그러니까 김용 부위원장 이름이 110번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름이 12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가지고 간단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라 이런 얘기도 되고 자 6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재판부가 봤고요. 예. 7천만 원을 뇌물로 봤어요. 그 당시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총괄 캠프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걸 김용 씨가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합니다. 뭐 객추를 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다. 이게 선거 취재를 좀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데요. 여의도의 J빌딩이라고 그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거기 사무실 내고 자원봉사 모집하고 집기 들여놓고 상근 근무자 이게 객출이나 자원봉사를 해결 안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 2년에 걸쳐서 그걸 누가 각자 돈 내 가지고 했다? 어림없는 얘기고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또 그 호남 지역에 조직을 꾸렸어요. 전북도 그렇고 특히 광주 전남 지역. 네. 그때 굉장히 그 상황이 미미해가지고 그 돈이 많이 필요했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검찰이 물적으로 직접 증거는 제시 못했지만 정황으로 볼 때 자, 그 사무실, 그 인건비, 집기, 뭐 각종 통신비용, 뭐 식사대 이거를 객출과 자원봉사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돈이 검찰이 조목조목 정황을 댔잖아요. 1억 쪼개가. 그러니까 6억 원 가량이니까 일단 6천만 원만 돼도 죄가 될 텐데 6억 원 가량이 쓰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중에 뇌물은 7천만 원 정도로 본다. 물론 2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정황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또 보면요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떻게 어디에서 이 돈을 건네줬냐 놓고서 공방도 상당히 있었죠. 공방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점하고 장소가 문제예요. 이게 네. 사실은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였는데 유동규 씨의 진술을.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 변호인 측이나 금용 부원장 측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장소를 약간 헷갈리게 해야 돼. 인근 도로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도로가 정확히 어딘지도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6월 말 7월 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날짜가 정리가 안 된다는 부분도 계속 변호인 측에서 이걸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뭐 6월 말 7월 초 6월 뭐 언제 4월 하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뇌물을 왜냐하면 뇌물을 이제 받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날짜가 특정돼야 알리바이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짜를 특정은 안 하는 거예요. 언제쯤 이래버리면 사실은 그 모든 날짜를 다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애매한 위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물론 재판부를 이번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 2심 재판부에서 더 다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가 하나 또 그 정진상과 김용에게 추석 명절에 돈을 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을 애매하게 바꿨어요. 정진상한테 명확하게 줬는데 김용한테는 준지 안 준지 헷갈린다. 좀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어서 1심 재판부가 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변호인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유동규 씨가 실제 줬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 또 하나는 물증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만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부분에서 변호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부원장 측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종 의원님, 재판부는 또 진술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술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뭐 했는지 그날 내가 뭘 먹었더라? 어제 뭘 먹었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정도니까요. 그러면 1년, 2년 전에 내가 어디 길에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돈을 줬다? 이렇게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술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부분적으로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진술이 일관되다라는 측면에서
재판부는 이제 유동규 씨한테 손을 들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 이제 지금 별도로 지금 기소돼 재판을 아마 받을 겁니다만은 이 김용 씨가 위증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과 옛날에 함께 캠프에 일했던 그 관련자한테 그때 돈 주고 못 받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위증인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 구속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증거를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증인의 진술 자체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증교사까지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구속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로 보면 유동규 씨에게도 일단 이 손을 들어줬고 유동규 씨도 구속하지 않는 무죄 내린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네,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혐의점이 그런데 이제 업무상 배임이란 것은 어떤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훼손할 만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배임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인데 저는 그 김용 씨 재판에서 어떤 재판부가 밝히고 있다시피 이런 허가권,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공사 또는 성남시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곧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판사가 말한 부분이 검찰에 요구한 부분이 과연 업무상 시장이 배임 행위로 처벌을 받았을 때 그 권한이 성남개발도시공사 그러니까 지자체 산하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또 어떤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경우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좀 찾아서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검찰이 제시를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사건이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용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자백을 한다거나 뭐 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한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곧 업무상 배임 재판, 대장동 재판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재판을 보면요.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제 5년을 받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검찰이 저는 이 부분은 기소 편의주의가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 씨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자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검찰에 요구한 것은 아니 이게 수수자가 아니라 공급자냐, 돈을 준 사람 아니냐라고 네네. 해서 이것을 나눠서 기소를 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었지만은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죄가 없어서 제가 무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법리상으로밖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기소 편의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대장동 사건보다 또 대선 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